소촌농공단지 전직 광주시장 아들 아니었다면, 매입 당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광주시 광산구 용도 변경 추진 자체 가능했을까? 만약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 요청자가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아니고 촌부의 아들이었다면 용도 변경이 가능했을까? 지난 2018년 농공단지의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매입 당시 관련 절차가 적법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용도 변경은 추진 자체가 가능했을까? 양파처럼 까도 새롭게 깔 것이 나오는 의문투성인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의 용도 변경. 민선 7기와도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한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의 불법 용도 변경 의혹은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이 처음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국강현 의원의 구정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 그리고 이어진 국의원의 5분 발언과 신상 발언에 이어 구청장의 공식 입장 발표, 국강현 의원의 기자회견과 박병규 구청장의 언론 매체와 인터뷰 등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의 용도 변경을 두고 광주시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함께 광산구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광주시와 광산구의 합작품이 아니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마저도 나오고 있다. 광산저널은 최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강현 의원과 김태환 의장, 박병규 구청장과 구청 관계자의 생각을 들었다. 먼저 국강현 의원은 지금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이 저번에 임시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구청에서 반박 자료를 냈거든요. 문제가 없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전 소유진 무등에서 처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는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죠? 그 말은 그 법 제정의 취지를 잘 모르고 대답한 엉뚱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예. 부지를 처분하기 위한 처분 신고를 반드시 해라라는 이유는 새로 입주할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는지, 또 매입을 해서 실제 공장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투기의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이 방패막,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로 법령에 정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뭐 5년이 지나버렸고 그동안 주인이 바뀌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명백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위반이라는 거죠? 네. 예. 법률 위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입주 신청서나 네. 사업계획서를 땅을 사고 내야 됩니까? 사기 전에 내야 됩니까? 산단 직접법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 신청을 하고 이후에 토지를 매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토지를 다른 데 활용하실 수 없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광산구청이 이것도 위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입주 신청을 하라고 한 이유는 입주 신청을 하고도 3개월 동안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땅을 회수하라고 법령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신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이유는 현 담당 과장은 네. 자기는 그때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 2018년도 최초에 매입할 당시에 산업용지로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고 용도 변경을 염두에 사전에 두고 있었다. 그렇죠. 법령에서 반드시 관리관청에서 입주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활용도가 어떠한지 감시하게끔 되어 있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투기성의 이런 사법적인 부분을 예방하고자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 제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이죠. 어제 담당 과장을 만났는데 담당 과장은 이렇게 말해요.
용도 변경과 2018년 토지 매입 당시하고는 각자 따로 봐야 된다. 별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한 점의 의혹도 없고 네. 다 법대로 따라서 했다. 네. 그럼 의원님 말씀하고 구청장님하고 말씀이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그러면 두 분 누군가 한 분은 거짓말 한다는 거잖아요. 네. 혹시 국가원 의원님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이 안 하세요? 이 사건은 용도 변경은 애시당초부터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이 토지 매입과 또 그 토지 매입을 통한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서 발생한 이 행정적인 하자와 그리고 절차상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기본계획 실시 변경이라든가 실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행정의 공백과 그리고 행정기관의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용도 변경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장의 입장도 들었다. 의장님, 네. 서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지금 자꾸 논란이 생기잖아요. 네. 국광현 의원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네. 뭐 구청장은 문제가 없다고. 네. 의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국가의원 의원이 얘기한 입장, 청장이 얘기한 입장, 그래서 저는 의회의 입장을 네.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갑자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제가 또 안 하는 게 있어서 해보려고 할까 이건 간단히 통해서 예. 의회 입장은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촌 농공단지의 주무부서인 정경희 과장은 입주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늦게 인지를 하고 가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2011년도 용도 변경 최초 신청할 때도 그 사실 알았잖아요. 2011년도 용도 변경을 최초 신청할 때 21년생 사업자가 그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는 그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업종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입주 계약을 그때 이제 신청을 다시는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과태료 대상이에요, 여기는. 과태료 부과를 감사관님 네. 2021년 그러니까 그때는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라도 이제 부과했어요. 모르는 건 사실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과했어야지. 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 안 삼았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넘어갔을 거예요, 물정은. 아니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려고. 아니요. 박병규 구청장은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다. 구청 현관 앞에서 간단한 공식 견해를 밝혔다. 박병규 구청장은 진보당 소속 국광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반복적으로 또 같은 내용의 의혹 제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든지 아니면 공익감사를 청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광산구는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한 점 의혹도 없다는 견해를 반복했다. 이상 광산저널TV 기동취재팀입니다.